하셔가지고 마이스토리와 비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이스토리를 안 넣었으면 어쩔 뻔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가 받은 주제가 탑집이의 비밀이에요. 지난달 윈윈 탑집이 누군지 아세요? 저인가요? 아닙니다. 네, 지금 뒤에 여기 앉아 계시는 황기영 사장님이시거든요. 지금 한 3개월째 계속 탑집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탑집이를 실제적으로는 사실 사장님이 더 잘하고 계신데 오늘 저는 탑집이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받았지만 제가 사장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탑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네. 저 탑집을 해보긴 해봤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탑집이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 왜 탑집이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손을 들지 않지만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넣었는데 저는 교직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었던 교사라는 거죠. 제가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시 하자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쭉 해왔고 저희 부모님도 공무원 퇴직을 하시고 저희 집안의 80%가 다 공무원이세요. 다 연금 받는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받는 삶이라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특별한 부자는 없지만 친척들 간에 서로 돈 빌려달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적당히 살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불편함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큰 욕심 내지 마라. 나 사는 거 똑같다.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80% 공무원들이 모이면 사는 게 다 똑같지 않겠어요? 큰 어려움도 없고 특별히 뭔가 도전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유산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사시고 제가 그런 환경에서 크고 있어서 굉장히 돈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추가 수입에 대해서 별다른 욕구도 없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연금이라는 게 내 노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집안이어서 좋겠다 해서 저희를 부러워한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무원이 부러운 게 아니라 연금이란 거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거나 그건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받았을 때 제가 뉴스킨이라는 게 백만장자 되는 일이라고 해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저랑 좀 거리가 멀었고 백만장자라는 거를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게 왠지 좀 담력스러워 보이고 하지만 이게 연금 수입이 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연금 수입이 된다면 공무원 외에 또 다른 연금 수입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안 해볼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런 이유라면 내가 이거 좀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뉴스킨을 비즈니스로 선택하기 시작했고 이제 한 4년째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선사님께서 공무원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 도장 찍어주고 동사무소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왜 하고 싶냐 하면 사실은 안정적인 연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고 안정적인 그 연금을 뉴스킨에서 훨씬 더 많이 빠르게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가 공무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멋지게 쫙 떠겨야 되는데 연금 받는 공무원이 있어요, 사장님. 공무원들이 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교사들 수준에서 보면 한 350 정도의 연금을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월 1000을 버는 자영업자들도 있죠.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연금이 마음에 드세요? 가늘고 길게 사는 거? 굵고 짧게 빡 벌어가지고 확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공무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떠올리는 게 안정적이고 갖고는 싶지만 그냥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 있어요? 또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다들 자영업을 부러워하는 거는 뒤가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굵고 짧게 바르게 빡 벌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사실은 자영업 되게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뉴스킨 비즈니스가 연금 받는 공무원이지만
월천 버는 자영업과도 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진짜 매력적인데 오늘 또 대부분 투잡하시는 분들이니까 탑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탑집이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네, 연금을 만드는 일이라기보다는 사실 원천 버는 자영업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또 너무 놀라운 것은 탑집이라는 것 안에 이렇게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것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탑집 안에 다 들어가는 일이다 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 네, 매출 잘하고 싶으시죠? 네. 별로 안 잘하고 싶으신가 봐요. 매출을 잘하고 싶으실까요? 네. 얼마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많이 이렇게 하면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죠? 우리가 뉴스계에서 잘하고 싶어요 이 말은 그냥 그냥 대충 할게요 이 말이랑 똑같다는 걸 우리가 계속 없이 듣잖아요. 그런데도 내 입에서 아직 잘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하여튼 제대로 내가 못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냥 앉아만 책만 껍데기만 넘기고 전혀 내 마음속에 심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투자 대부분 사업자들이시니까 네 제가 조금 강도 높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출을 잘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싶다라는 수치가 딱 나와야 돼요. 잘하고 싶어요, 많이 이래갖고는 절대로 많이 못해요. 네, 매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가장 최근에 내가 매출 몇 집이면 하고 싶으세요? 소심하게 좀 만집이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만집이든 5,000집이든 3,000집이든 4,000집이든 상관은 없는데 명확하게 내 기준에서 많이 하는 목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 내가 2,000을 하기 어려운데 만집이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 이룰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매출을 많이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보다 탑집이를 하려면 계단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계단이 내 실력의 계단이든 아니면 열정의 계단이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오늘 있다가 내일 탑집이 하는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내 고객을 늘려나가서 계단을 늘려나가든지 황교안 선생님 굉장히 그런 부분 탁월하시잖아요. 내 계단을 계속 늘려나가서 내 서클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에 내가 눈을 확 뒤집어가지고 반드시 내일부터 딱 죽어쁘겠다. 만약에 8월 한 달에 탑집이를 해. 그럼 제수기 사장님 1,000만 원 주시면 할까요? 안 할까요? 유민님 그룹에 탑집이 하면 사실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이러면 만집이 하는 사람이 쏟아져 나올걸요. 그게 김대원 사장님이 자주 하는 비교인데 그 말이 저는 가슴 절절하게 와닿거든요. 내가 어떤 보상이 주어질 걸 명확하게 알면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내가 나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탑집의 가장 큰 시작이다. 나의 수입의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냥 집이 목표를 만집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안 와닿는데 만집이면 내 통장에 얼마나 꽂히는지를 내가 딱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걸 알면 그 돈이 갖고 싶어져요. 우리가 돈을 좋아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냥 만집이 하면 많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만집이 했을 때 내가 얼마를 벌 수 있고 내가 지금 얼마 뉴스킹을 통해서 얼마 정도는 벌어보겠다. 제가 뉴스킹 처음 시작했을 때 교사로서 받던 페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안에 이 페이를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가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었는데 제가 6개월 안에 교사 페이를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어요. 꿈도 있고 목표도 있지만 돈을 못 벌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돈 벌러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심플하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 티메리트가 될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럼 이 목표, 이 수입을 만들어 보자. 그럼 이 수입을 어떻게 만들지를 생각해야 돼. 많이 열심히 해도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거는 그냥 노숙자들한테 잘 살고 싶어요? 네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자기 마음 상태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명확하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20만 원을 한번 벌어보겠다. 여기 제가 가정주부로 살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별다른 투자 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20만 원 벌면 그 20만 원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면 진짜 엄청 크죠. 그런 20만 원을 만들어 보겠다. 내가 매 80만 원 거를 만들어 보겠다. 100만 원을 만들어 보겠다.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내가 생각하는 페이의 목표라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저분의 목표는 월천인데
뉴스킨 월차 버는 사람 많은데 나 50만 원, 80만 원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내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냥 많이 잘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하고 잘하고 싶은 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런 대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싶고 오늘이 또 탑 GB에 대한 내용이니까 좀 더 제가 사업자 이렇게 사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명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내가 우리 식구랑 당장 먹고 사는데 100만 원은 적어도 있어야 돼.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 건지가 나와야 돼요. 그냥 해가지고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얼마를 벌고 싶은지 그냥 벌고 싶은 것보다 얼마가 지금 필요한지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뉴스킨이라도 나의 그런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지 않으려면 명확하게 가져야 돼요. 20만 원 내가 제대로 벌어봐야겠다. 그럼 내가 80만 원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어요란 말은 이제 앞으로 없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얼마를 벌어보겠다. 이 얼마를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가. 내가 만약에 팀을 가지고 있다면 내 팀들이 어느 정도 지불을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로드맵을 이렇게 이끌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어떤 돈을 벌어보겠다. 내가 권리 수입으로 나오는 로열티, 그다음 내가 움직이는 돈 명확하게 분리해 놓으셔서 사실 지금 벨로시티에는 보다 더 그렇죠. 내가 지보이로 움직이는 돈, 그 다음에 나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돈을 명확하게 분리하셔서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루비 이상의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그걸 안 하시면 조금 곤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해서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조금 하우투에 대한 걸 얘기해보면 사실은 다 똑같거든요. 목표 설정이 제일 먼저 돼야 돼요. 내가 탑집을 하고 싶다. 그럼 윈윈 탑집이 앞서서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탑집이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룸의 탑집이 그 프로모션이 없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라도 도전해보겠다 라고 사실 스폰서한테 내가 사장님 우리 서클에서 제가 탑집이 해볼게요. 지스에 사주세요 했을 때 안 돼요 라고 말할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쵸? 내가 나에게 프로모션을 걸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뭔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하시되 하고 싶다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죠. 목표에서 눈을 안 떼고 싶고 나도 안 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목표에서 내가 눈을 뗐는지 안 뗐는지 어떻게 점검하죠? 점검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게 별 중요하지 않다 했잖아요. 제가 점검한다? 5천 집을 하려면 월별로 쪼개고 내가 AR을 몇 건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번 달에 TR이라는 제품이 있으니까 TR에 몇 개를 하겠다는 명확한 수치를 가지고 그거를 체크를 해 나가셔야 돼요. 초대를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LOI를 통해서 내가 나의 지불을 해보겠다. 명확한 목표가 없이 그냥 막 뛰면 정말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남들 게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억울하잖아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잘 하기 어렵거든요.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수치화를 하고 구체화를 해야 돼요. 루미스파 내 서클에서 전 세계에 우리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1위를 하는 루미스파가 내 서클에서 몇 대 안 돌아가고 있다.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뉴스킨의 방향이 글로벌 방향선도 루미스파가 대세라고 하는데 내가 그 대세를 내 서클에서 일으키지 못한다? 바보같이 사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서클에 반드시 루미스파의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TR9T가 지금 프로모션으로 굉장히 지금 뜨겁죠. 근데 TR9T를 내가 10명한테 말하겠다라는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10개를 전달하지 않아도 10명한테 말하겠다라는 수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명한테 말하겠다는 수치가 없이 그냥 많이 하겠어요 해서는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수치, 구체화 이런 것들은 내가 나한테 맞춰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목표에서 눈을 떼고 있는지 안 떼고 있는지 내가 10명한테 말한다 이걸 뗀다 했는데 몇 명한테 말을 뗐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목표를 성취하고 나면 반드시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지구에 대한 목표를 이렇게 상향 조정해가지고 단기간에 얻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내 자신감을 계속 올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무조건 동그라미 할 수 있는 목표들을 세우는 거예요. 책 읽기, 탱커에 하는 것들 있죠. 팩하기. 내가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갈바닉 일주일 내 나름의 목표를 세워서 그것들을
내가 성취하고 잘했다고 셀프 칭찬 엄청 퍼부어주고 거기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만족감,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벨로시티 보상이 사실 사업에 굉장히 잘 적용되면 좋거든요. 우리가 패스트하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뭐 있죠? 굉장히 이게 즉각적으로 보상이 되고 풀필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취감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사업에서 어떤 서클로 내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지 내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 중요하다. 큰 로드맵을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주 무기를 찾아야 돼요. 저랑 박상규 사장님 주 무기가 뭘까요? TR 라인.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TR9T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네, 독보적으로 임상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네, 훌륭한 비포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 지금 훌륭한 비포를 가진 분들이 있으시죠? 그럼 사업이 잘 될 확률성이 굉장히 높죠. 임상이 확실한 제품이 내 무기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저희가 4년 전에 별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TR을 했는데 그 결과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는 TR이 굉장히 잘 전달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별 말을 안 해도 잘 유지하고 있는 박상규 사장님 덕분에 TR9T 제품력이 계속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만 좋은 게 아니라 저희 팀에도 또 약간 넓게 윈윈에도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임상이 확실한 제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상을 떠나서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 있으면 내 주 무기가 돼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뭐 이 울트라가 너무 좋아요. 뭐 그런 분들 있죠.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바디바 인핸서 뭐 이런 거 없으면 그 뉴스킨이 아니죠.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잘 전달이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는 제품, 내가 진짜 뉴스킨에서 제일 사랑하는 제품이 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상시적으로 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그거 얘기할 때 많이 하는데 제 서클을 열어보면 ARO에 6만 원 이상의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분들이 거의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뉴스킨 제품을 전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나노 오브 더 베드다. 에이지락도 있지만 난 나노 오브 더 베드가 없으면 에이지락 쓰지도 않았을 거다. 해서 얼마나 뉴스킨의 기초가 좋고 철학이 좋은지를 계속 얘기해요.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수시로 얘기하고 너무 좋지. 그래서 나 뉴스킨 하는 거 너무 자부심 가지고 너무 좋잖아 하니까 제 서클에 있는 분은 돈이 생기면 180도를 쓰고 싶어 해요. 근데 돈이 없다고 해서 180도를 쓰다가 다른 데로 절대로 이동하지 않아요. 계속 남아요. 이너서를 쓰고 수분크림을 쓰고 뭐 자기 돈이 좀 더 생기면 울트라를 꼭 써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지 이탈률이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전달할 때 쉐어링이 또 이렇게 생기면서 6만 원 전달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사실 소비자 벨로시티가 오면서 확장이 조금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나노 오브 더 베드를 완벽하게 심어놓고 나면 정말 이탈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 뭐 뉴스킨의 철학, 아니면 에이지락도 굉장한 비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명확하게 가지고 명확하게 전달해내면 누적이 돼요. 탑12에는 누적이 진짜 중요하니까 누적이 된다. 지식 정보가 풍부한 제품도 잘 돼요. 내가 파마닉스에 되게 전문가가 되면 아니면 피부의 전문가가 되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 전달의 스킬이 되잖아요. 내가 임상을 내거나 아니면 철학을 절절히 사랑하거나 아니면 지식 정보를 풍부하게 갖추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서 내 무기를 딱 갖추면 훨씬 제품 전달이 쉬워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조건 자신감. 내가 제 몸이 지금 좀 아주 핫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핫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나이 40 넘어가 나 엄마가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나 라고 하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귀엽네라는 유쾌함을 끌어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좋은 조신감으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당당해 보이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진짜 예쁜 바비 인형 같은 사람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옆에 있으면 거슬려요. 그런 분들에게. 그렇지 않나요? 옆에 바비 인형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되지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 사진 찍을 때도 딴 데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완벽하진 않는데 따뜻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인간미는 넘치는데 당당해. 그런데 사실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사실 뉴스킨에 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가지면 제품 전달이 잘 된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잘하는 건데요. 사업의 기회를 잘 전달하시는 거예요. 제품 얘기, 우리가 탑10이 하려면 무조건 제품에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품 말고 사실은 탑집이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STP라는 거 너무나 공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높은 내 서클의 탑집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업의 기회 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주 무기로 삼으며 사실 지금 많이 하는 쇼더 플랜 있잖아요. 그게 사업의 기회를 내 무기로 해서 제품의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무기가 되면 가장 좋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거. 프로모션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지금 TR90 있죠? 근데 수능 패키지 있죠? 울트라 나오죠? 울트라 어떻게 나오죠? 플러스 보름. 네네. 4+1 아니고 2개 하면 반통주죠. 그게 지금 경제적으로 내통하기 많이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그리고 밀레니얼들이 많이 들어와서 본사가 이제 쪼개가지고 주는 거겠죠. 이렇게 다 퍼먹으라고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잘 전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홍삼 추석 프로모션 벌써 준비하라고 내놨잖아요. 지금부터 추석 할 때 저 개업했으니까 선물해주세요. 저를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다음 베닉스 엄청난 제품이 온다고 하잖아요. 갈바닉과 같이 브랜드화 시킬 것이다. 엄청나죠. 그거 말로도 사실 끝났잖아요. 내가 뭔지 모르지만 이거를 잘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준비할 수 있어요. 또 그룹 미팅에서 설명해 주겠지. 이라는 순간 내 거가 안 돼요. 내가 그룹 미팅에서 설명해 주겠지가 아니고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더 많이 들려요. 그 다음에 뉴트리오 선판매로 나오죠. 내가 루비가 아니다. 무조건 10% 쪼개서 나 한 세트 주세요. 해야 돼요. 루비가 아니니까 뭐 나중에 나오면 사지. 이렇게 해서 사업 잘 못해요. 네. 그게 사업적 감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 무조건 한 세트는 저한테 주세요. 제가 먼저 써봐야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사업을 제대로 하는 거라는 거죠. 네. 갈바니 9월에 티메이트 사장님 가지게 되시겠죠. 사장님 좀 빌려주세요.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탑집이뿐만 아니라 내 사업이 어려워진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고의 전략은 결국 명단 작성이에요. 이렇게 해도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전략은 명단 작성이다. TR90를 10명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수치가 세워지면 10명의 이름이 적혀야 돼요.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10명한테 TR90도 얘기하고 수능 패키지도 얘기하고 울트라도 얘기하고 홍삼도 얘기하고 야 니 베닉스는 관심 없나? 니 너가 집안에 탈모는 없나? 이렇게 하는 순간 내 명단들이 모래알같이 사라져요. 초기에 많이 하는 실수죠. 저도 그런 실수를 했고 내가 명단을 좀 분류하는 거예요. 그분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의 기회에 돈에 관심이 있는지 피부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도와주고 싶은 건지 그냥 나와 수다를 떨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지 좀 명확하게 분류를 해내셔서 그분의 니즈에 맞추어서 명단을 작성해서 이렇게 컨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고의 전략이 명단 작성이다. 그냥 고객 관리하는 거죠. 고객이 생겼는데 누수가 생기면 엄청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존 고객은 내가 일단 만들고 나면 AR로 들어갈 때까지 내 고객이 아니다고 생각해야 돼요. AR로 쓸 때까지 언젠가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고객이 한 번 썼다고 왜 사는 뭐 뒤집어 쓴다고 안 쓰는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내 고객이 아닌데 언제 내가 좋다는 걸 알려놨는데 속 들고 갈지도 모르는데 AR로 걸 때까지 절대로 내 고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 ARO를 걸려고 하겠죠. 그래서 ARO로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ARO의 혜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ARO를 통해서 내가 제품을 싸게 먹고 있으면 이금도 잘 안 할 뿐더러 매니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랬을 때 쉐어링을 받게 될 확률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 하나가 계속적으로 연쇄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고객, ARO 고객으로 내 이렇게 이름이 쫙 떠 있을 때 그런 경험 많지 않아요? 제가 사클을 탁 열었는데 0, 0, 0, 0, 뭐 60, 0, 0 그런 거 많이 없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거 보면 속이 터지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회원가입 시켜놓고 크게 써라 했는데 다시 0으로 뜨면 속이 터지죠. 몇 달 동안 0으로 써. 누구 잘못이에요? 사업자 잘못이에요. 100%. 100%예요. 100%. 그죠? 내가 더 애살맞게 전달을 안 했거나 그분이 쓰고 싶게 뭔가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자꾸 신규 고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처음에 대충 만들어볼까 하고 만든 고객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정성 들여서 이 사람이 100만 남자가 될지도 몰라 하고 만든 고객인데 내 맘대로 안 쓴다고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 고객이 ARO가 될 때까지 집요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영리하게 그분의 니즈를 맞추어서 언젠가 ARO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안부를 보내고 뭔가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노력들을 해서 내 서클에 누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맞춤형 제품 컨설팅 하는 거 아까 명단 작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뉴스킨 매니아 만들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고객을 뉴스킨 매니아 만들기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니아들이 딴 데로 가요? 안 가요. 매니아들은 소개도 해요. 매니아들은 사업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실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매니아를 잘 못 만든다. 내 고객 중에 뉴스킨 진짜 좋아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럼 그것부터 다시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잘해야 내 파트너들한테 또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기초들을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사업 연차가 오래됐을 때 이제 제가 많이 못했던 거였는데 제가 사업이 지지부진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3개월 넘게 신규 고객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됐거든요. 3개월 넘게 신규 고객이 하나도 없었는데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신규가 없는데 물 썩고 있는데 내가 신규를 늘리지 못한다. 네, 그러면은 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팀이 커져서 파트너를 지원할 일이 많이 생기고 내 신규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월천 이상의 안정적 수입이 들어오고 정말 그 정도 되기 전까지는 뛰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5년 동안 노동소득이란 말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냥 내가 신규 고객이 그달에 한 건도 안 는다. 사실 한 건 드는 것도 좀 쪽팔리죠. 그런데 내가 신규 고객이 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신규 고객의 카운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 고객이 안 만들어지면 내가 안 쓰는 놈을 계속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니즈 파악을 해서 그분에게 맞는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게 되죠. 왜 야는 못 알아듣지? 이렇게 나의 부정적인 것이 글로 화살이 돌거든요. 소비자는 만만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의 활동량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맛봐야 돼요. 근데 계속 소비자를 만들면 재미가 없어요. 소개를 받으셔야 돼요. 소개가 잘 나나요? 네, 다들 표정이 너무 어두우셔가지고 네, 다 썩인 하신 건 아니죠?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소개 받는 거는 제 경험으로는 한 4개월 정도 안에 저 소개 하나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대결을 다녔던 것 같아요. 소개가 좀 난다 한 거는 6개월 넘어가면서 조금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소개가 좀 잘 나요. 1대, 2대, 3대, 4대 제가 한 7대 소비자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내려가야 사실 뭐 7대 소비자 아주 많은 건 아니죠. 10몇 대씩 이렇게 내려가야 제대로 잘 내려가는 거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내 1대 소비자들도 많아야 되고 내가 소개받기가 소개하고 소개받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소개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제가 이해하면 돼요. 모든 분들이 소개하지 않는데 소개하는 분이 소개를 해요. 그냥 그분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분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 밑에 또 소개하는 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내가 빨리 찾아내야 된다. 근데 소개를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못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어필해요. 소개해주세요. 저 진짜 욕 안 먹일 자신 있어요. 제가 뭐 이런 부분 뭐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뭘 받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 있죠. 나의 자신감을 보이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이 사업을 끝까지 할 것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언제든 시간 낼 것이다 라는 것들 적극적으로 계속 어필해야 돼요. 소개해주세요를 한 사람한테 그냥 10번 이상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두세 번 했는데 뭐 별 뜻미지근하다고 내가 그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내 일이 소개해주세요. 나 확장시킬래요. 이 말이거든요. 나 레버리지 일으킬래요. 확장시킬래요. 이 말인데 그 말을 내가 불편해하거나 어색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또 보상을 풀어야 돼요. 레버리지를 맛보려면 무조건 보상을 풀어야 되죠. 소비자가 사업자라는 말을 벨로시티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구나. 소비자가 사업자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 감을 빨리 잡아야 돼요. 이 사업은 감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감이라는 거는 많이 해야 생겨요. 많이 안 하고 절대 안 생겨요.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어느 강의에서 아니면 어떤 분과의 딱 그 대문에서 아니면 STP 장면에서
내가 딱 느끼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으시죠? 아,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찾아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계속적으로 풀어나가야 레버리지가 일어난다. 결론적으로는 많이 팔아봐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조금 많이 팔아봐야 돼요. 제가 사업 초기일수록 많이 팔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좀 그랬고 이 말에 대해서 많이 팔아야 해를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키는 그런 사업이 아니야. 파는 사업이 아니야. 내가 진짜 너무 우아하고 싶어가지고 개뿔도 없으면서 계속 우아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많이 팔아야 한다라고 인정하면 굉장히 사업이 심플해져요. 많이 팔아봐야 그 안에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 GB가 약하잖아요. 무조건 GB에만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GB가 약한데 내가 계속 뭔가를 이렇게 사업을 좀 이렇게 폼을 잡으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아보면 그 안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파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뉴스키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뭣도 모르고 이렇게 왔을 때 최수키 사장님과의 미팅이 있었거든요. 최수키 사장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뭘 몰랐을 때 제가 이렇게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기를 마음먹었어요 라고 했을 때 사장님 밥을 사주시면서 사장님 만지비를 한번 해봐 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니까 만지비를 하면 루비가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루비 되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으니까 루비가 되면 재밌을 거야 그랬어요. 그냥 무슨 소리지? 그럼 그냥 제일 비싼 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제일 비싼 거 먹었어요. 콩부인에 가가지고 밥을 사주셨거든요. 제일 비싼 거 먹어도 돼요? 먹고 와인드 시켜도 돼요? 이렇게 하고 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생각했죠. 진짜 내가 문제가 많았구나.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만지기를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만지기를 해봐야겠다. 뭔지 모르겠는데 해보면 재밌을 거라 하니까 재밌어야 계속 하게 되잖아요. 무조건 만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지비를 어떻게 하는 거지가 제 머릿속에 다였거든요. 근데 만지비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루비가 되었어요. 사업자가 무조건 나와요. 그 사업자가 리얼하게 출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뭐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사업자여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 속에서 그분을 어떻게든 이끌어내려고 하는 나의 정성과 노력, 나의 스킬들이 늘어나요. 늘어나요.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안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하실 수도 있고 영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 속에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그 사람이 성장하게 돼요. 그게 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내 인생을 바꾸려고 여기 왔잖아요. 탑GB도 중요하고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내 경험을 많이 해서 늘려나가야 되는데 내가 경험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도 뭔가가 나아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행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스폰서 사장님한테 점검도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대본하는 거 좀 봐주세요. 사장님 내가 STP 하는 거를 녹음해 올 테니까 들어봐 주세요. 그런 것들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냥 뭐 풀어봤는데 관심이 없대요 이런 거 말고 적극적으로 나의 리얼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실은 훨씬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탑GB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월천번은 뉴스키너 내가 굉장히 서클이 안정화되어서 사실 연금 같은 GB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주 매력적이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하지만 좀 더 멀게 생각하면 내가 뉴스킨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연금을 생각하고 들어왔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회는 그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내 처음의 꿈 그거 생각하시라는 거죠. 탑GB에 결과적으로 내가 추가 수입 때문에 뉴스킨을 하는지 아니면 로또 맞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하는 건지 완벽한 자유를 꿈꾸는 건지 내 처음에 그 설레었던 마음들 내가 무엇 때문에 뉴스킨을 하는지 나의 첫 시작을 다시 생각해 보셔서 내 첫 시작이 저처럼 그냥 100만 원 연금 만들어 봐야겠어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플랜을 가지시는 것이 좋아요. 그게 아니다. 내가 좀 더 큰 목표가 있었다. 그러면 나의 열정이라든지 나의 태도라든지 바꿔보라는 걸 다 바꿔가면서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탑GB를 해서 내가 500만 원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내가 너무 GB만 보면 여기 앞만 이렇게 보게 돼서 결국 내가 왜 뉴스킨을 했는지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내가 2천을 못해. 내가 1,000을 못해. 계속 이것만 보다 보면 결국 저기를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저기를 계속적으로 봐야 하잖아요. 오늘 또 지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꿈꾸는 삶의 기회가 되는 것이 스킨이고 탑지비를 통해서 내 서클을 확장, 내 서클이 완전히 확장되겠죠. 내가 탑지비를 하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삽자도 나오게 될 거거든요. 좀 더 내가 어떤 의미로 탑지비를 해야 되는지 알면 더 하고 싶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결국은 진실되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나 혼자 잘나서 나 열심히 하고 있어 하는 노력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혼자 잘나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 사장님이 바꾸라는 대로 바꿔봐야 돼요. 제가 하다가 제가 막 사업을 많이 헤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눈물이 쏙 빠지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들으니까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왜 저렇게 맵게 얘기하지?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무조건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저 말대로 해봐야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딱 바꾸고 나니까 좀 진짜 다 다르게 보였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내 혼자 잘나서 잘하는 게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러려면 진실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없어요. 그 내 혼자 열심히 하는 거는 영업사원들 혼자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결국 팀을 이루어야 되고 팀워크를 맞춰가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게 그냥 내 혼자 꾸준히 묵묵하게 걸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조언들을 받아가면서 나를 바꾸어가면서 진실되고 성실한 노력을 하면 반드시 쌓여요. 쌓이면 환경 사장님처럼 그냥 매달 아무 그거 없이 아무 노력 없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무수한 그런 진실되고 성실한 노력으로 인해서 쌓여서 그냥 내 서클이 계속적으로 탑지비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잠깐이지만 내가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서 내 파트너들이 나오고 내가 탑지비를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도 있을 거거든요. 어떤 탑지비가 되었던 그 탑지비가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탑지비를 나의 의미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셔서 오늘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 내 사업에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적용하셔서 투잡이지만 파이팅 하시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